내 손가락 잘 보관하고 있냐? 손가락 귀신. 나 조선 땅 떠나면서 다 잊었다. 그러니 너도 잊어라. 그게 쉽게 잊혀지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TMI 썰 풀어주는 영상 3탄입니다. 1탄과 2탄은 오른쪽 카드를 클릭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할게요.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実は探したのか 지도 갖고 있는 놈을 찾으시죠. 창희에게 지도의 행방을 알려주는 마적단 출신 독립군 두채, 그리고 지도의 위치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와, 이 실루엣 너무 멋있는데? 이 컷은 촬영이 끝날 때쯤 말과 배우, 스태프들까지 모두 지친 상태로 추가 촬영한 컷인데요. 실수로 필름을 잘못 넣어서 화면이 너무 어둡게 찍힌 걸 밝힌 컷입니다. 원래 이렇게 나와야 했던 장면이었는데 말이죠. 그림은 오히려 좋은데요? 태구는 이 지도가 확실히 보물 지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태구가 도원으로부터 도망치기 전 의뢰를 완료하기 위해 독립군을 만나는 장면이 삭제됐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지도는 만주와 경부선을 잇는 철도 예정지 지도였습니다. 독립군이 원하는 지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이 지도는 뭐야? 보물 지도인가? 그렇게 태구는 지도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한 독립군의 수뇌부에서는 이 일에서 손을 떼라는 명령을 하는데요. 지금 조선인 2명이 그 지도 때문에 그곳에 가 있습니다. 나영동지, 잊어버립시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나연이 이 사실을 알려 지금 대평원에 있는 조선인 부락 쪽으로 향해 가고 있을 거예요. 송이 역시 출동하게 된 것이죠. 감독은 독립군이 아닌 도원과 태구, 창의와 같은 악당 역시 같은 민족이며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들 역시 한국의 독립에 이바지했다는 이미지를 담기 위해 이 장면을 만들었지만 너무 설명적인 대사가 그게 흐름상 사족인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대평원에 있는 조선인 부락에 도착한 태구. 이 영화에서 가장 웨스턴 느낌이 나는 공간으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 이곳에서 도원과 태구, 창희가 만나고 태구가 손가락 귀신이었음이 밝혀진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주인공들이 대결을 펼치기 전 삼국파와 일본군들이 몰려와요! 일본군이 들이닥쳐 대평원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3일간 촬영했으며 배우와 감독 모두 만족한 장면이었는데 전체적인 영화 흐름상 태구의 정체가 최종적으로 밝혀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끝까지 고민을 더 하다가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미술 감독이 만든 세트가 너무 튼튼하다고 특수효과 팀에서 강한 폭약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강해서 송강호 배우가 실제로 몸이 밀려 넘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사고에 가까운 폭발인 것 같은데? 원래 물탱크가 터지며 물이 쏟아진다는 설정이었는데 화력이 너무 세서 물이 순간적으로 증발해 버렸다고 하네요. 달리는 말들은 실제 말과 더미가 섞여 있습니다. 넘어지는 말들이 모두 더미인데요. 영국에는 말 애호가들이 많아서 유럽 버전은 말이 쓰러지는 컷을 모두 삭제했다고 하네요. 감독이 처음부터 구상했던 대평원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배너와 매드맥스, 로드 워리어 등의 추격전을 더 현대적으로,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다고 하네요. 이를 벌이긴 했는데 대체 어떻게 찍어야 할지 중국 평원을 바라보며 멘붕에 빠져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명이 필요 없는 이 씬에서 조명 감독은 지미집을 실은 슈팅카를 운전했다고 하네요. 이 컷은 말이 생각보다 빨라서 너무 가까이 간 NG컷이었는데 태구가 잡힐 뻔한 느낌이 오히려 좋았다고 합니다. 지도 확인 못했다고! 놓지 말래요! 야! 저 뭐야 생보! 저 새끼 뭐야 저거! 이분은 정두홍 무술 감독입니다. 말에서 떨어질 때 다치지 않으려면 굴러야 하는데요. 바닥이 모래여서 벙커에 박히는 아이언 헤드 마냥 몸이 박혔다고 합니다. 달궈진 모래에 타박상이 아닌 화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정우성만 나오면 부금이 바뀌는 거 킹받네? 멋짐에 정점을 찍는 도원의 등장.
말고삐를 놓고 샷건을 돌리는 건 정말 위험한 촬영이었는데요. 말이 너무 빨리 뛰기도 하고 가짜 총을 돌리면 총이 막 휘니까 감독은 그냥 이 설정을 포기하려 했다고 합니다. 정우성 배우가 도원에게 꼭 필요한 설정인 것 같다며 엄청난 연습을 해서 만든 장면입니다. 카메라가 말 발굽에 부딪힐 뻔할 정도로 따라붙었는데 감독은 더 빨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무슨 올림픽 감독인 줄. 이 와중에 삼국파에 차로 옮겨 타는 태구. 송강호 배우 역시 직접 뛰었습니다. 도원이 멋짐을 위한 액션이라면 태구는 생존을 위해 발악하는 액션이라고 설정했습니다. 하다 일본군 사이를 역주행하는 도원. 이 장면 역시 까딱 잘못해 부딪히기라도 하면 정말 대형 사고인데요. 멋짐을 위해 모든 걸 실제로 해내는 정우성 배우입니다. 태구를 공격하려다 장렬히 사망하는 삼국파 보스. 결국 삼국파는 여기서 퇴장합니다. 이후 모든 것이 끝난 후 폐잔병 같은 모습의 삼국파와 태구가 날려버린 지도를 우연히 얻은 후 혼자만 알며 좋아하는 병춘의 모습이 삭제됐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의미로 만든 엔딩이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쿠키 영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일본군이 쏘는 폭탄 사이를 질주하는 창의파. 이 모든 폭발이 실제 폭약을 터뜨려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병헌 배우는 이 순간 창의의 캐릭터를 잃고 진심 살기 위해 열심히 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따돌리고 혼자 지도의 위치로 가는 태구. 와, 사람이 점으로 보일 정도로 빠지다니. 사막의 풀샷을 더 광활해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컷입니다. 이 장면 이후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지칠 대로 지친 태구가 고통으로 잠깐 쓰러져 꿈을 꾸듯 환상을 보는 장면을 찍었는데 보물을 차지할 생각에 신나서 뛰는 태구의 감정과 맞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창의는 왜 갑자기 부하들을 공격하는 거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원래 시나리오에는 보물이 없다는 걸 파악한 창의의 부하들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본인들이 이용당했다는 걸 깨닫고 창의에게 반기를 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창의는 결국 부하들을 모두 죽이고 말죠. 그런데 곰과 함께 있던 쌍칼은 대체 어디 간 거죠? 사실 객잔에서 고기를 다지며 익힌 칼솜씨로 검술의 고수 쌍칼을 죽여버리는 송이가 담긴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청아 배우가 밤새워 가며 쌍칼을 돌리는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아쉽게 됐네요. 용케 찾았네. 어디 갔었어? 많이 기다렸잖아. 보물이 있어야 할 곳은 사실 정유시설이었습니다. 이 무슨 냄새? 보물이 썩었나? 한참을 더 파다 보니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드는 태구. 아니 근데 왜 나만 봐? 6대 4로 나누니까 내가 먼저 6번 삽질하는 거구나. 에? 시나리오에 없던 대사를 현장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성기 때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도원의 표정. 연기가 아니라 너무 눈이 부셔서 찡그린 건데 감독은 이 표정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너 위험한 것 같다. 이 폭발 역시 폭약을 너무 강하게 설치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폭발했습니다. 원래는 터지는 느낌만 있고 연기가 난다는 설정이었다고 하네요. 이후 무너지는 골재는 CG로 보강해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물창고인가? 드디어 새 인물이 모이는 순간입니다. 박창희 독한 놈 저거. 그렇지. 보물이 있을 리가 있나? 이 장면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급하게 찍어야 했는데요. 비행기 티켓은 전부 끊어놨는데 촬영해야 할 분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3일분을 하루에 다 찍어야 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비행기 예약을 캔슬하고 다시 예약을 하려면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든다는 이유도 있었고 마지막 날 한국에 간다고 들뜬 스태프들의 기대를 꺾을 수 없어서 일단 귀국 후 추가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이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최고를 가리는 끼. 단 한 놈만 살아남는 끼. 본인이 모아놓은 재물을 미끼로 던지는 창의. 살아남는 단 한 놈이 다 가져간다. 이 장면은 중국과 크로마 스크린 세트에서 찍은 촬영본을 편집해 만든 씬입니다. 나 진짜 간다. 안녕. 사실 앞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연기한 장면인 것입니다. 진짜 배우는 배우네요. 요즘 애들은 모르는 모자를 총으로 쏴서 못 찍게 만드는 서부극의 클리셰. 내 손가락 잘 보관하고 있냐?
기억나? 난 하루도 잊은 날이 없다. 이 장면은 합성한 게 좀 티가 나긴 하네요. 나 조선 땅 떠나면서 다 잊었다. 그러니 너도 잊어라. 그게 쉽게 잊혀지나? 드디어 밝혀진 손가락 귀신의 정체. 각성한 윤태구. 이상한 놈의 표정이 갑자기 멋있어졌습니다. 손가락 귀신이 목표였던 도원 역시 진지해졌습니다. 후회하지도 마라. 이 발은 중국에서 이병헌 배우가 없을 때 스텝의 발을 찍은 컷입니다. 이병헌 배우도 영화를 볼 때 어쩐지 걸음걸이가 이상하더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펼쳐지는 세 인물의 대결 구도. 세 인물의 복장은 시나리오 때부터 생각해 명시해뒀다고 하는데요. 컨셉을 확실히 정해서 의상만 봐도 캐릭터가 구분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3샷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올까요? 결국 세 놈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터지는 석유. 처음 시나리오에는 석유가 먼저 터지고 치솟는 석유를 배경으로 싸우는 장면이었는데 대결의 종결감을 더 살리기 위해 마지막에 터지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마지막까지 캐릭터를 잃지 않는 세 인물. 창희는 죽는 순간 허무한 듯 하늘을 바라보고, 도원은 이제 도착한 송이를 본 후 적들을 바라봅니다. 태구는 보물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석유를 바라보고 있네요. 저건 도대체 뭐야? 잘못 왔나? 회오리 바람에 실려 날아가 버리는 지도. 이 회오리 바람은 놀랍게도 CG가 아니라 실제 바람이라고 합니다. 총을 그렇게 맞고 살아남은 이상한 놈. 오호, 배에 철판을 두르고 있었구나. 나한테 없던 기억이 날 쫓아올지 몰랐다. 이 장면은 일산의 공터에 세트를 다시 지어 만든 곳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와가지고 빈손으로 가는 니미를. 오호, 창희가 김판주에게 빼앗은 다이아몬드. 그렇게 결국은 목적을 이루고만 태구입니다. 이제는 태구를 잡으러 다니는 도원입니다. 이 장면은 국내 개봉판에만 추가된 장면인데요. 원래 오프닝에 쓰기 위해 찍었던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윤태구 알지? 태구 어디 있냐? 원래 대사는 창이 어딨냐 였는데 후시로 대사를 다시 입혔다고 하네요. 자세히 보면 입모양이 좀 다릅니다. 윤태구 어디 있냐고 이 말대가리 새끼야. 이 말대가리는 오달수 배우가 1인 2역을 한 것입니다. 박서방이 아니라고 하네요. 만주 벌판을 달리는 윤태구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엔딩컷을 흑백으로 돌린 후 크레딧에 올라가는 스틸 컷들은 빛바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는 느낌으로 만들기 위한 감독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TMI 3탄이었습니다. 여담으로 감독은 SF 장르와 서부극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으나 한국에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71년에 만들어진 한국형 웨스턴 무비 고 이만희 감독의 쇠사슬을 끊어라를 보고 난 후 가능성을 보고 꼭 송강호 배우와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촬영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미 촬영을 다 마쳤다고 전해지는 김지훈 감독의 신작 거미집이 전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이번에도 김지훈 감독의 단짝 송강호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임수정 배우와는 장화 홍련 이후 19년 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배우의 연기가 기다려지네요.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